제가 종을 만들고 돈을 댄 거는 1957년에 처음에 못 모르고 팔촌 형님이 스승인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첫번에 손을 댔다가 2년 후에 군대 가가지고 63년도에 제대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한 거죠. 그때 인수할 때는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직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그 친척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제 또 이제 뭐 원래 그 형수님이 또 좀 잔금을 좀 이렇게 여유를 주셔가지고 시간을 두시고 이제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 73년도에 이제 아버님이 대표가 2대 대표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종 역사에 우리가 종이 문화가 이상하게 된 거는 일본이 36년 동안은 한국을 지배하면서 우리 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딱 바꿔놨어. 일본을 가봤는데 우리나라 일본 쪽 만드는 거고 또 달라. 이 약식으로 우리나라 종 만드는 방법을 일본 딸이 심어준 거야. 종 제작 기법은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원국진 씨 초대 대표였던 원국진 선생님이 처음에 종을 제작할 때는 그 일본 이게 종 만드는 그 맥이 끊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우리나라 전통 그 기법들이 그런 식으로 그 일제 강점기 또 그 전에 조선 시대 말기에 이제 그런 뭐 춥고 배고프고 홀대받고 하면서 다들 이게 단절이 되면서 맥이 끊겼었는데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많은 기술들이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일본 기술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이 주조 쪽도 일본의 그 종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사형 주조라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조 방법은 물론 사형 주조 본법으로 만든 종들도 있지만 원래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주조 방식은 밀랍 주조 방식 주조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밀랍으로 이제 그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주물을 붓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이제 단절되면서 그 원국진 씨가 일본인들의 이제 그 주물 공장에서 기술을 배워서 일제 강점기 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모든 종들이 그 일본의 그 주조 방식인 사형 주조 공법으로 만들게 돼요. 또 표면에 이제 문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형 주조 공법은 흙으로 이제 내화도가 떨어지는 그 주물살을 사용을 해서 주물을 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장 찍듯이 문양판이라는 이제 조각을 한 나무판을 가지고 그 민자로 된 흙에다가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문양을 찍어 넣는 방법이에요. 사형주조 공법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섬세한 그 문양은 일단 찍히지가 않고 그리고 주물을 부었을 때 이 흙의 어떤 내화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 깨끗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동양 종 중에서도 한국 종은 표면의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하고 그런 반면에 일본 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해요.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런 또 차이점이 있죠. 우리나라에 전혀 없고요. 그게 문헌으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그 중국의 천공괴물이라고 하는 그 송나라 때 그 문서인가 그럴 거예요. 그 학자는 기술자가 그 모든 그 뭐 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공예, 금속 관련 그 뭐 그런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그걸 책을 한 권을 집필을 해내요. 그래서 그 책의 한 네 페이지, 6페이지 정도 분량의 아주 작은 분량의 종에 관련한 기술이 이제 서술이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주물사라든지 배합 뭐 이런 거라든지 용해 방법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사형 주조공법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뭐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형 주조공법을 했던 그 경험과 노하우 그거 플러스 천공괴물 또 외국을 다니면서 습득한 지식 그리고 본인이 그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얻은 뭐 지식들 그런 거 다 이제
합쳐서 지금 오늘날의 이제 밀랍조공법이 개발이 된 거죠. 그땐 큰 게 없었으니까 조그만 것만. 그러다가 차츰차츰 우리나라 큰 종이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73년도에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지금까지 온 게 대형 종이 이렇게 나오는 게 73년도 후에 나왔다고. 근데 기술이 있어도 우리가 있어도 한참 있다 배운 거지. 보신각종이 최초로 큰 걸 내가 만든 거. 그리고 타양으로 마지막으로 만든 거. 타양이라는 건 흙에 둘러가지고 막 조각을 망치 이렇게 찍었다고. 그 이후로 바꾼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종이었어서. 그게 그 당시에 그게 72년도, 7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우리 수성도 그만한 걸 못 만들어봤으니까 참 고생 말도 못하지. 부모사 갈 적에는 머리 깎고 고재리에서 큰 팀한테 개 5개 받고 1년 동안을 거기서 살다가 종 만들다가 종 만들까지 하면 바깥에 못 나와. 뭐든지 지금도 크고 작고 간에 떼멀로 붙는 게 제일 위험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쇠를 녹여서 틀에 불 적에 굉장히 위험하다. 한꺼번에 먹어야 돼. 종의 이제 생명은 일단 모양이 잘 나와야 돼, 이뻐야 되겠죠. 아름다운 이제 외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조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종이 아름답고 표면이 깨끗하고 그래도 결국은 쳤는데 종소리가 땡땡거려. 그러면 그 종은 종으로서의 생명을 뭐 다한 거라 또는 이제 아예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종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의 종소리가 다른 그 주변의 아시아의 그 범종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그 보면은 우리나라의 종이 일단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역항아리형으로 생겨서 구조적으로 일단 좋은 소리가 나고 울림이 오래 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종소리는 뭐 좋은 걸로 평가가 돼 있고,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현존하는 그 최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덕대왕 신종, 에밀리 종으로 잘 알려진 그 종이 세계적으로도 좋은 종이라고 이미 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현대에 들어서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종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소리가 되게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수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봤을 때 일단 한국 종이 소리에 있어서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종이고, 또 설계 그
설계도 뭐 형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제 합금 비율이거든요. 그 구리와 주석의 그 이원 합금인데 구리와 주석을 몇 대 몇으로 이제 합금을 하냐에 따라 종소리가 전혀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합금 기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옛날부터 외국보다는 좀 앞서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의 주조 기술부터 소리까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종소리에 있어서 이제 그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은 그 종 설계와 구조 설계와 합금 기술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잘 매치가 됐을 때 최고의 종소리가 나는 건데, 그러면 요즘 근대 우리 그 종소리가 왜 그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느냐 하면, 저희 그 아버님이 이제 1978년부터 한국 범종 연구회라는 이제 그 연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종소리 또 무장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범종 연구 그 단체가 아마 범종 연구회, 한국 범종 연구회가 아마 세계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범종학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냐면, 예전에는 이제 종을 만들었을 때 종을 땅 쳐서 종이 이제 그 동양의 범종은 맥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맥놀이라는 게 웅웅웅 하면서 이게 파동을 치는 건데, 옛날에는 종을 만들어 가지고 종을 땅 쳐서 웅웅 이게 있으면 좋은 거고, 땅 쳤는데 웅 하고 가도 어쨌든 종의 소리가 울리니까 그냥 납품을 했어요. 뭐 그걸 다시 재작업을 해서 다시 주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범종학회에서 그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기술진들이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종의 내부를 이렇게 깎아가면서 계속 그 종을 쳐가지고 그 맥놀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뭐 아무데나 깎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서 종을 쳐보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 종이 여기를 어느 정도 갈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이제 깎아야 되는 거예요. 막 깎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의 종이라든지 뭐 군민의 종이라 국가에서 만든 큰 종들은 이제 그 기술진들이 그 용역을 맡아가지고 저희가 종을 제작을 하면 와서 음향 테스트를 해보고 꽝 쳐서 이제 맥놀이가 잘 안 울린다 그러면 내부를 이렇게 깎아가면서 또 쳐보고 또 깎고 또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향을 맞춰가거든요. 그런 기술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국 범종 연구회에서 이제 학자들과 그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이제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맥놀이가 그 동양 범종에 있어서는 생명인데 그게 없는 종을 깎아서 그걸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건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저는 형태를 조형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금속에서 올 수 있는 팽만감들이나 그런 금속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교감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속에서 오는 좀 차갑다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는 금속에서 이렇게 유기체들의 그런 유기적인 표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금속이지만 따뜻함을 좀 느꼈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좀 따뜻한 느낌을 표현해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뭐 동물이나 뭐 사람, 사람과 동물 이런 식으로 그 생명체들끼리 이렇게 교감하는 행위에서 조금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느껴서 교감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고, 그런 둘이 맞닿아서 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둘이 부둥켜 안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형태들이 나열해 가면서 좀 사람들이 줄지어서 어디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율동감을 주고 금속으로 좀 따뜻함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특징들로는 저는 좀
대칭이 되거나 좀 반복되는 형태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좀 주조로 된 촛대랑 오브제, 거의 좀 오브제 성향이 좀 짙은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을 좀 맞잡고 뭐 포옹하는 이미지들을 좀 표현한 작업들이 있고, 얘네는 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갈 때 좀 그 이미지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약간 좀 그 물고기들이 떼지어 가는 형태들을 조금 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이런 결을 갖고 있는 촛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칭인데 반사형 대칭인 거죠. 그렇게 돼서 반사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면서 좀 더 율동감이나 좀 방향,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촛대에서 뭐 2개가 꽂힌다거나, 그래서 뭔가 이것도 좀 여러 사람들이 나열해 가는 모습들을 좀 나무의 가지들을 이렇게 점차 뻗듯이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공정을 보는 것 자체가 좀 희귀하기 때문에 그 공정 자체를 보는 것도 궁금하고, 사실 학교에서도 그 주물을 배우는 학교가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듣기로만 듣고, 또 업체 사장님들 옆에서 이렇게 또 있기가 좀 바쁘신데 죄송하니까 그 과정 자체를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 공정 자체를 직접 하시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저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저도 밀랍 주조를 공정이라도 좀 보고 싶고 좀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사실 할 수 있는 뭐 업체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래주조를 하면서도 좀 제한되는 부분들, 이렇게 모래에 넣고서 다시 그 원형을 빼야 되기 때문에 걸리거나 다시 뺄 수 없는 형태면은 제가 형태를 조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밀랍주조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뭐 제가 직접 그 과정들을 다 해보거나 배우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제가 옆에서 볼 수만 있어도 저한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풍경을 제작해서 좀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종은 아직 제작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것들이 뭐 형태가 뭐 이런 것들은 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뭐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서 기본적인 형태적인 것만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제작을 네, 기본적인 모델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형상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종의 기본적인 형상은 전 좀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를 종에는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 풍경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수행자들을 위한 것들로 알고 있어서 좀 물고기들이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 그래서 수행자들도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들을 좀 보고서 좀 이렇게 약간 물고기들의 단순한 형태의 선만 가지고 이런 체인에 네, 딱 물고기라고 하기엔 이거를 주물르는데
뽑기가 네, 그래서 이게 나올지 잘 몰라서 철도로 해야 돼. 네. 철로 해야지. 꾸겨서 만들어야지. 아, 네네. 주물러는 안 돼. 네. 그래서 가늘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주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석고 매몰해서 하는 금속 그 장신구 하는 주물에 제작을 하고 요거 이 종은 이렇게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을지 해서 그래서 좀 간단한 형태로 이런 평면적인 형태로 일단 주물을 뽑고서 이거를 손으로 구부린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네, 조립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럼 재질도 이거는 되게 연한 재질로 해야 되겠네. 통으로 해야 돼. 네, 네 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은 여기다 주물러. 네. 그리고 이런 좀 대칭에서 벗어난 형태들이 소리에 영향을 좀 끼치는지도 좀 궁금하고 저는 이거를 모델링 할 때 기본적으로 다 같은 두께로 돌리긴 했는데 뭐 어느 부분에서 좀 아이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나요? 네. 외형만 주면 두께는 우리 우리가 외형이 중이지 이거는 아 그럼 내형은 따로 본이 없어도 이거는 되나요? 아 초로 두께지. 이 외형만 주면 안에는 우리가 적당하게 소리 나게끔 왁스를 가지고 저희가 그 두께 조절을 해요. 여기 철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열에 강한 뭐 스테인리스나 네. 그런 재질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밀랍형 뽑아놨을 때 이제 거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나중에 종을 본 다음에 이 털어내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나중에 여기다 피스를 나사선 만들어가지고 네. 돌려서 심어도 되고 네.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물로 뽑아내기는 이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건 통으로. 네. 제가 그 청동으로 주물을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엔 황동이랑 색감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이 차이가 날지도 좀 저걸 차이는 만든 나지. 건데 네. 차이는 나지. 아 네네. 근데 그 색을 만들면 된다. 아 네네. 큰 종을 제작하실 때도 그 무게 중심은 어떻게 이게 잡으시나요? 무게 최대한- 중심이 이게 이리 같잖아. 네. 이게 이리 무겁게 만들. 아, 네. 최대한 들어서 이 센터를 네. 이 꼴에 이리 갔잖아. 아, 네. 그다음에 이리 가. 이게 이렇게도 무게 중심이 잘못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동서남북이 다 이게 무게 중심 센터가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중심에 이걸 중심에다. 아,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걸 디자인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다음에 여기 이게 풍경이면은 물고기처럼 바람판 같은 게 있어야지 네. 흔들려서 소리가 나거든요. 아, 네.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면 네. 바람이 그냥 다 지나가서 얘를 추를 흔들지 못해. 그러면 이게 껍데기만 종이지 네. 하는 소리가 나지 않지. 이게 줄을 달아야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넓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바람이 부딪혀서 얘가 흔들려서 안에 있는 십자추가 흔들리면서 이게 종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의 저항을 거의 안 맞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네. 그냥 바람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지. 종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밑에 쪽에는 바람의 저항을 받을 수 있게 넓으면서 또 네. 얇은 소재로 해야 돼. 이게 두꺼우면 무게가 이제 무거우면 네. 바람이 웬만한 바람 부르면 얘가 움직이질 않거든요.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얇은 동판이나 환동판으로 이렇게 네. 물고기 모양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요번에 제작한 풍경 시리즈 중에 첫 번째 풍경인데 지금은 몰딩 작업을 위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풍경은 하나의 줄기 유선의 줄기에 종이
맺혀 있거나 열려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물결치는 방향성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선에 종이 달려 있는 형태를 제작해 봤고, 좀 짧은 수 있는 이런 결들을 풍경에 달려 있는 이쪽에 있는 바람을 받아서 종을 쳐줄 수 있는 설탁 부분을 좀 더 길게 뽑아서 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선의 방향성들을, 물결치는 방향성들을 더 연장선을 줘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네, 무게중심이 맞으면 네. 얘가 똑바로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거의 섰잖아, 그죠? 네, 이제 얘가 붙었을 때 또 섰는지 안 섰는지를 봐야 되니까 네, 나중에 이걸 왁스를 뽑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네. 왁스를 해서 성형해서 이제 붙일 거예요,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뭘 껴가지고 왁스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야. 네, 이렇게 걸어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든지 하면 이제 무게중심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뭐 이 붙이는 위치를 바꾸든지 얘를 약간 각도를 틀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면은 무게중심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빼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게중심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걸었을 때 왁스가 똑바로 서면 네. 주물도 똑바로 서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뽑아두고. 그거를 먼저 뽑아가지고 네, 얘를 작업하기 먼저 뽑아서 네. 걔를 한번 달아봐요. 네, 네. 달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어차피 얘 왁스 무게나 이게 쇠 무게나 밸런스가 거의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맞으면 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쪽 전통工예 하시는 분들이랑 뭐 어떤 식사나 술자리가 있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 전통 기법의 어떤 보존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계승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젊은 지금 2세, 3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지금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종 쪽에 있어서도 이제 뭐 밀랍주조공법이라고 하면 지금 전통 기법을 그대로 승계해서 계승해서 지금 그 우리가 종을 만들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뭐랄까 그 전통 기법의 어떤 그 보존 계승을 위한 그 행위도 하면서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전통 기법으로 만든 물건과 우리가 새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물건의 그 두 가지의 퀄리티를 봤을 때 새로 우리가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제품이 훨씬 퀄리티가 좋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어느 걸 살 거냐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좋은 물건을 사게 되지,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느냐보다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러면 사업적으로 봤을 때 또 지금 이제 글로벌해져서 이 전통 어떤 그 공예라든지 이런 그 사업도 그냥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만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하면 이제 유럽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 세계의 어떤 공예인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전통이니까 좋으니까 그거 계속 그대로 물건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전통이니까 그대로 계승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계승은 계승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맥이 끊기지 않게끔 오늘날의 그 밀랍주공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재현을 해놨는데 이걸 또 다시 소멸시키면 안 되니까 그 맥은 또 계속 우리가 계승을 하면서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소재라든지 뭐 방법, 도구 이런 거를 더 발전을 시키면 더 글로벌한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